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두바이고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근처 카페 와서 혼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데, 제가 에미레이트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채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데이만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에미레이트 채용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직 오픈데이를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 에미레이트 오픈데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요청을 여러 번 받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볼게요 해놓고서는 뭐 막 비행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번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면접을 봤던 시기는 작년 9월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카타르 현직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였고, 제 휴가가 9월 달에 있어서 혼자서 휴가를 가야겠다. 어디를 갈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에미레이트 면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기라도 볼까? 난 이제 그 당시 제가 만 29이었어요. 좀 있으면 30이 되는 나이였죠. 그래서 에미레이트는 30살 이상은 잘 안 뽑는다고 하는데, 왠지 지금 내가 면접을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뭔가 좀 고민이 될 때, 고민이 된다는 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 한번 면접을 봐보자. 내가 붙은 것도 아닌데 갈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붙고 나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한번 면접이라도 봐보자 해서 면접을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때 필요했던 거는 휴식이 필요했고요. 휴식, 그리고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사이클러스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좀 남들이 잘 안 가고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곳에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잘 많이 가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여기로 직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랑 터키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어떤 섬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사이클러스에 에미레이트 오픈데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휴가 때. 이 섬나라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바닷가도 산책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리고 면접도 보고, 이 사이플러스가 내가 이번에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그런 완전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뚜둥 사이플러스를 갔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거기 도착해서 바로 다음날에 면접이 있었어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에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에미레이트의 빨간색이 되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정장을 검은색으로 맞춰 입는 추세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걸 입고 면접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있는 다른 빨간 색깔 완전 새빨간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진짜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일 수 있긴 하지만 내 눈에 내가 제일 예뻐 보이는 거 입고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옷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면접관이 봤을 때 뭔가 단정하고 예쁘고 그냥 그거면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장을 갔고요. 저 포함해서 한 14명인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 빼고 다 유러피언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아시안이자 한국인이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이 오픈데이를 선택하실 때 한국인을 좀 기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좀 희소성이 있는 한국인 국적으로서 면접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인이 많으면 왠지 내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남들이 잘 안 가는 나라를 가야지. 거기에 당연히 한국인이 없습니다. 사이플러스 오픈데이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노려서 딱 이렇게 목표로 나는 딱 한국인이 없는 데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생각해 보기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 영국, 뭐 스페인, 진짜 유럽의 어떤 그런 주요 국가들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바로 가시는 직항 비행기도 있고 오픈데이를 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대도시 이런 곳들은 아마 선택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모든 한국인이 전부 다. 뭐 요새 한국인 분들도 어디 가나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을 건데 사이클러스 이 섬나라는 딱 여기를 내가 여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잘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한국인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오픈데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알려진 도시보다 조금 숨겨진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가시면 적어도 한국인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거기 호텔에 가자마자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저한테 되게 뭔가 모험이 벌어지는 것 같고 에미레이트를 가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어서 그냥 제 면접을 보러 간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 되게 뭔가 재밌는 모험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딱 호텔 들어갔는데 거기 뭐 한 2명 정도 먼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먼저 막 안녕 이러면서 너는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나 지금 휴가 중인데 면접 보러 온 거다. 막 되게 막 제잘제잘 막 떠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딱 보러 들어갔는데 지각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오라고 하면은 딱 10시가 되면은 그 면접관이 호텔 로비로 오셔서 에미레이트 면접 보는 사람을 날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관분이 처음에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에미레이트에서 얼마나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가 또 똑똑 이러면서 뭐 나 면접 보러 왔다 이러면서 막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절대 한국인이라면은 그럴 수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남자였는데 머리도 막 하나로 묶고 막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면접 보는 그것도 캐빈 크루를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는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편견을 몇 초 안에 갖잖아요. 쟤는 왠지 저럴 것 같다라는 느낌? 어쨌든 그 면접장에 그 지각한 남자애가 좀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좋고 막 자기가 이 직업을 되게 해보고 싶다. 원래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캐빈 크루가 되게 쿨한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정장을 잘 갖춰서 입고 솔직히 뭐 수염 밀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캐빈 크루들이 보통 그 모습은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어디까지 붙을 것인가. 저렇게 누가 봐도 첫인상이 인상이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떠한 본인이 입고 온 옷이라든지 그루밍도 저는 첫인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저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온 친구가 어디까지 붙을까? 1차라도 붙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면접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전직이었습니다. 전직 크루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 일하는 유러피안 전직들도 에미레이트를 많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면접을 많이 보러 오는구나. 그 당시 현직이었고 저는 그거를 면접관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속이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면접,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면은 카드를 나눠주면서 그 카드에는 직업이 적혀 있었는데 이 직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너의 자기소개도 너의 서비스 경력을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룹이 지어졌는데 그룹마다 카드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조가 받았던 단어는 astronaut, 우주비행사라는 단어였고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비행사라는 뜻이 맞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랑 같은 조 애들이 있었잖아요.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좀 이렇게 카드를 다른 조한테 나눠줄 때 걔네한테 얘들아 이거를 좀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에스트로넛 이게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그 직업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우주비행사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의 면접 볼 때는 좀 살짝의 순발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잘못 알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또 제가 첫 번째 순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다고 해서 확답을 듣고 그래 우주비행사 맞았지 하고 저부터 가서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해서 내 면접관이 딱 가운데 앉아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애들이 앉아있고 그 원 사이에 제가 딱 떡하니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랑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 비행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우주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그런 업무들이 누구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지도 않고 큰 책임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다 라고 저는 딱 한 5문장 안에서 끝냈어요.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Yesil from South Korea. I'm currently working for Qatar Airways. 제 소개하고 우리가 받은 단어는 우주비행사고 나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거의 한 7문장 안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되게 길게 말 안 하고 딱 시킨 것만 얘기한 이유도 면접관 분이 시작할 때 그러셨어요. 그냥 딱 자기 서비스 경력이랑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이 원한 대로 간단하지만 그냥 딱 들어갈 내용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서둘러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접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이 안에 끊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막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자기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면접관 좀 지루해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관찰을 계속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짧게 얘기했고요. 보통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서비스 경력, 현재 일하고 있는 거, 단어에 대한 설명. 그렇게 좀 1차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걸 얘기했는데 1차 이제 합불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넘버를 불러요. 예를 들어 제가 내가 넘버 1이면 1, 3, 7, 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는 남아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1차 합불이 바로 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면접 시작 전에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에미레이츠에서 이렇게 면접관 일을 하고 그전에는 크루로도 일했지만 또 그 전에 카타르에서도 크루로 몇 년을 일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 너무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카타르 전직이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가 지금 카타르 현직인 걸 말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무원 경력이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고 제가 나는 지금 카타르 크루로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종이를 보다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한번 쳐다봐서 저를 유심하게 봤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게 좋은 사인일까 아닐까 했는데 붙인 걸 보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에서 거의 반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7명? 6명 내지 7명이 올라가서 2차를 갑니다. 앞니치를 재거든요. 면접관이 실제로 어떤 그 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앞니치를 재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한 친구가 떨어졌어요. 진짜로 손이 안 닿아서. 키랑 앞니치랑 다 재요. 근데 한 친구가 좀 키가 작았는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그 전에 저희한테 이제 어떠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는데 그 종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엄마, 우리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멤버, 그리고 메디컬 이슈가 있는 승객, 화면이 잘 이제 작동하지 않는 승객,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그 순서를 매겨라. 이게 다음 면접의 주제였어요. 그룹으로 또 조언이 결정이 되는데 그 조끼리 같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 2차 면접에서의 주제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가운데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혼자서 그냥 그 종이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지금 우리 따라하고 있니? 우리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정했어. 그랬더니 걔가 괜찮아 이래가지고 같이 얘기해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좀 이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해서 함께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은 아마 한국 채용이나 이런 데서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 열정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혼자서 그것만 계속 읽고 뭐 본인이 뭐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혼자 여유롭게 생각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 보였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막 이렇게 이끌어서 좀 했었습니다. 애들하고 토론을 다 하고 이제 면접관이 몇 위부터 몇 위까지 왜 그렇게 정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IFE가 작동이 안 되는 승객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야 될 승객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면접관이 IFE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친구들한테 말해줄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맞다, IF 이거는 이제 승무원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지원자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I'm sorry guys 이렇게 하면서 IFE가 무슨 뜻이냐면 In-Flight Entertainment, 그거 이제 약자야 이렇게 한 다음에 비행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 스크린을 우리는 IFE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비행기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전직임을 뭔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속으로도 좀 약간 애매했어요.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아 보일까? 아니면 그렇게 잘하면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항공사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지 왜 굳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처럼 보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일까? 아니면 재수없어 보일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애매한데 했는데, 이제 면접관이 저한테 그걸 설명해보라고 시켰으니까 설명을 했고, 최대한 저는 좀 이제 겸손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카타르도 굉장히 큰 항공사 아닙니까? 에미레이츠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중동의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카타르 현직인데 이러한 재수없음을 풍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시스템이야 이러면서 너네도 다 비행기 타면은 보게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최대한 겸손해 보이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나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를 살짝 느꼈어요. 아까 전에 반절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7명, 여섯 7명이 2차까지 간 건데 그 중에서 3명만 최종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자애 1명, 그리고 어떤 남자애, 얘도 전직이었던 것 같은데 로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최종에 올라가면은 에미레이츠 사이트에 입속을 해서 어떤 이렇게 서류를 다 올리라고 하고요. 저는 이미 그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너네 이제 영어 테스트를 볼 거다, 이메일로 링크를 보낼 테니까 링크를 들어가서 영어 테스트를 시작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일렬로 하나 둘 셋이 등을 보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핸드폰으로 본인의 영어 테스트를 했어요. 면접관이 주의를 줍니다. 이 영어 테스트가 유출되면은 너는 뭐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스크린 캡처나 이런 걸 해서도 안 된다 하면서 면접관이 저희 영어 테스트 푸는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근데 영어 테스트를 딱 푸는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문법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푸는데 갑자기 뒤로 가는데 막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를 올바른 거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어요. 그 중에 2개는 알아요 제가. 그럼 2개는 처음 보는 거예요. 2개는 아는데 그 둘 중에 답은 없어. 그럼 나머지 둘 중에 답이 있는 건데 약간 이제 그 단어의 조합으로 내가 상상을 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 단어의 조합이 대충 어떤 의미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당황을 살짝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초 안에 빨리 풀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몇 개 떨어지면 탈락이지? 한 3문제만 떨어져도 탈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해가지고 약간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는데 막 진짜 아니다 집중하자 막 이러면서 막 재빨리 아는 거는 빨리 덜어내고 막 그 나머지 중에 고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영어 테스트에서 아무도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어 테스트 보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어땠어? 이랬는데 영국 여자애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좀 엄청 쉽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 다른 남자애도 너무 어렵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나도 약간 좀 당황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미레이츠 영어 테스트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진짜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꽤 어려웠던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영국 여자애도 잘 모르는 뜻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이제 걔는 이제 합격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쓰는 애니까 그랬겠죠. 저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몇 개를 틀리면은 떨어지냐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이 문제 떨어지면 탈락 아니야? 막 이런 거에 집중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영어 테스트를 푸는데 좀 땀이 났어요, 살짝. 좀 단어 진짜 생소한 단어였고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 단어 생소했던 거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어렵지 않았는데 그냥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어 테스트까지 합격하고 나면은 대망의 파이널이 남아있습니다. 파이널을 볼 때는 사진을 찍어요. 면접관이 사진을 그냥 벽에다가 서봐 해가지고 전신을 찍어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진이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면접관의 재량이 아니에요. 왜냐면 면접관이 나를 붙이면 그게 이제 본사에 내 서류랑 내 사진이랑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본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본사 사람들이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약간의 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등치가 좀 작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좀 타이트한 걸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 자켓을 챙겨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자켓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면접관하고 1대1로 하는데 전 제가 제일 먼저 보겠다고 했어요. 누가 먼저 볼래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보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배고팠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파이널까지 한 번에 하루에 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려서 빨리 면접관하고 얘기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은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면접관이 뭐 컴퓨터 이렇게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ome in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고 뭐 미안 들어와 이렇게 아주 들어가가지고 한국인들 또 예의 바르죠. 나 앉아도 될까? 이러더니 편하게 앉자고 해서 앉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질문을 몇 개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너가 한 답변은 내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본사에 보내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게 하나의 뭔가 파일 형식이 돼서 본사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하고 함께 했던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성과를 이뤄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냥 이제 베스트 서비스, 너가 했던 베스트 서비스에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현직이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일, 뭐 제가 좀 잘했던 일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언제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비행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서 면접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물어보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이젠 내 손을 떠났다. 이제는 이제 본사에서 너의 걸 확인을 하고 합불의 결과를 줄 건데 내 손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저는 얘는 나를 합격시키려고 하는구나. 얘는 나를 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합격을 시키려고 보냈는데 이제 남은 거는 본사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를 느꼈고 그걸 제가 왜 느꼈냐면 이제 MLH에 조인을 하는 거를 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되물어봤어요. 왜냐면 현직이었고 그러면 또 제가 리자인, 사직을 해야 됐고 정리하고 두바이 넘어가기까지 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너 지금 카타르에서 일한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 2달이라고 적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이러면서 왠지 그렇게 너무 많이 기간을 길게 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안 좋게 보고 나를 안 데려가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2달씩이나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야? 이랬더니 걔가 전혀 상관없고 너 지금 현직이니까 너 돌아가서 또 이제 사직도 해야 되고 너 아니면은 코리아 돌아가서 한국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다가 조인하면 좋지 않냐 2달로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진짜 면접관이 제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크루의 입장으로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그거를 봐줘가지고 진짜 사실 2주라고 적을까 고민도 했어요. 왜냐면 뭐 어떡해요. 빠르게 그냥 퇴사하고 넘어가야 되면 넘어가야 되지. 이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면접관 분이 2달이라고 해줘서 전 2달이라고 적었고 그래서 저는 합격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좀 운이 좋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면접관이 카타르 출신이었잖아요.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파이널 면접에서
너 카타르 생활은 어떻냐, 왜 여기 에미레이트 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진짜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실 나는 카타르 라이프도 그렇게 싫은 건 아니다. 나는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카타르 라이프도 너무 좋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 친구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난 비행도 항상 너무 즐거운데, 내가 이 직업을 되게 오래 할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 개인 라이프가 있는 곳이 나는 훨씬 좋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에미레이츠를 가면은 똑같은 일이고, 그렇지만 내가 개인 라이프가 생김으로써 조금 더 내 미래를 이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늦기 전에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짜 저는 그게 제 진심이었고 그게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그렇게 들어주더니 근데 에미레이츠 와도 똑같아 이러면서 여기 와도 똑같아, 뭔가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마면서 그래도 조금은 카타르보다는 자유가 있긴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면접관하고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환경에서 모여봤던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다 보고 난 그냥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차 면접에서 좀 떨었거든요. 왜 떨렸냐면은 면접관은 아직 파악을 못했잖아요. 근데 카타르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이 면접관은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머리도 화장도 완벽하게 딱딱 하고, 뭔가 이렇게, 왜냐면 너네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크루로서 우리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를 강조를 한 걸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리즘, 완전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구나 해서 제가 더 태도도 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뭔가를 설명해 말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현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다른 친구들도 현직이었지만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붙었던 이유는 프로페셔널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오픈데이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그 나라를 정했는데 거기가 좀 엄청 다들 키가 크고 뭔가 서구적으로 모델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하면은 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데이 일정이랑 본인의 일정, 여행 경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좀 섬나라까지 가기에는 근처 유럽 국가 친구들도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 여기를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좀 이런 데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던 사이플러스라는 곳이 정말 완벽했던 오픈데이 선정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면접은 살짝 그날의 운도 있고 면접관하고 나하고 케미가 맞는 것도 있고, 이유 없이 면접관이 나를 남들보다 조금 더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별로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 좋은 느낌을 주는 거는 내 그 순간순간의 표정이나 이야기를 경청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내 눈빛에서 내 열정이 보이는 거고, 그 면접 전체에서의 나의 그 태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픈데이 가시는 분들은 너무 그 오픈데이를 가는 것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내가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해서 기분 좋게 가셔서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여행을 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오픈데이 때문에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새 에미레이츠가 또 한국을 자꾸 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을 뽑으러 가는 거니까, 너무 한국이 경쟁률이 심하니까 난 외국으로 가서 무조건 봐야겠다 이러지는 마시고, 그냥 여유가 되시면 가셔서 나는 떨어져도 여행을 하고 오면 그것만으로 좋다라는 마인드로, 그 마인드가 되셨을 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적 탈인이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좀 말이 많길래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트레이닝 컬리지에 갔었는데 교육을 받고 계시는 한국 분들을 꽤 봤어요. 국적 탈이라면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으실 텐데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걸 보니 뭐 국적 탈 이런 건 꼭 아닌 것 같고요. 크루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는 오픈데이를 가서도 사람을 안 뽑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제리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알제리면 아랍인이기 때문에 국적 탈이 있을 수가 없는 국적이란 말이죠. 그 알제리에서도 그 친구 한 명만 뽑혔다고 해요. 그러는 거 보면은 에미레이츠는 그냥 본인들이 그때 뽑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뽑는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지금 얘기하면서 살짝 고민이 되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해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꾸 자기를 자책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멈추고 하는데 기분 좋은 상태로 가셔서 즐겁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두바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날씨에 두바이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나 지났지만 1년이 지나서 푸는 합격 후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예쁜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셔서 즐겁게 면접 보세요. 그러시면 될 거예요. 진짜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